안녕하세요.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험해한 TV의 험해환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영화 한 편을 보고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판도라라는 영화 한 편을 보고 전격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상당히 지금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도대체 추미애 장관은 어떤 류의 영화를 보고 그런 의지를 다졌을까 하는 생각에서 요즘 코로나 시즌에 뭐 별 할 일도 없고 해서 저도 그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위기의 민주주의라는 영화인데요. 그 내용은 여성 대통령을 탄핵하고 또 그 전임 남성 대통령을 감옥소에 보낸 이야기입니다. 얼핏 들으면은 우리나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두 분의 이야기가 아닌가 헷갈리지요. 하지만 내용은 머나먼 남아메리카의 브라질 두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어떤 가공적인 이야기가 아닌 다큐멘터리로 된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좀 정치에 관심 없는 분은 지루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 여성 대통령이 2016년에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보다 조금 앞서서 여성 대통령으로서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우마 대통령의 전임인 룰라 대통령은 2018년 4월에 뇌물 혐의로 감옥소에 투옥되었습니다. 우리 두 대통령은 아직도 감옥에 계십니다만 룰라 대통령은 작년 2019년 11월에 추록을 한 점이 조금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대통령의 탄핵 내용은 우리나라와 워낙 유사해서 영화를 보는 내내 제가 헷갈렸습니다. 오늘은 그 헷갈린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탄핵을 거치는 과정에서 브라질 국민은 당연히 둘로 쪼개졌습니다. 빨간색과 초록색인데 빨간색은 룰라와 지우마 대통령을 지지하는 좌파 세력, 초록색은 이 두 대통령을 공격하는 우파 세력입니다. 자, 그러면 추미애 장관은 누구 편이겠습니까? 추미애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집권을 한 문재인 대통령의 법무부 장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라 라면서 촛불 시위를 한 사람이죠. 자연히 지우마 여성 대통령을 탄핵하고 룰라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그 특별검사가 같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러나 추미애 장관은 그 특별검사의 예를 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더욱더 조져야 되겠다고 의지를 다졌기 때문에 헷갈리죠. 룰라 대통령을 증거도 없이 술의 혐의로 기소했더라도 검찰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집단으로 손 좀 봐야 한다고 하면은 같은 편은 아니죠. 우리나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돈 한 푼 받아 먹지 않아도 대통령을 기소해서 유죄를 받게 한 그 특별검사를 추미애 장관이 손 좀 봐야 한다 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이렇게 헷갈리다가 탄핵을 당한 지우마 대통령과 구속된 룰라 대통령을 추미애 장관과 그러면 같은 편이구나 라고 보면서 영화를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헷갈리지요. 그러면은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과 투옥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과 같은 편이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문득 든 생각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 탄핵이나 어떤 투옥되는 이런 걸 걱정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문재인 정권이
검찰개혁을 기성전 검찰개혁이라고 할 정도로 온통 목소리를 높이고 집착하는 그 바로 속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오마처럼 탄핵되거나 룰라처럼 구속되는 어떤 불상사를 막아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지요. 2018년 브라질의 대통령 선거에서 브라질의 트럼프라는 우파 정치인 보우소나르가 집권했고요. 당연히 그때 그 모로 특별검사가 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을 맡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좌파 우파를 뒤바뀌어서 보면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운명을 우리가 보듯이 문재인, 추미애 두 사람의 운명도 보입니다. 현 집권 세력이 이 영화를 보노라면 당연히 걱정이 그리고 대비해야겠다라는 느낌을 갖게 될 겁니다. 검찰의 힘을 빼고 검찰이 자신들을 물지 못하게 장치를 해야 되겠다는 절박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무심코 현 집권 여당의 속내를 드러낸 셈이 되었습니다. 사실 왕이 아닌 한은 권력은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죠. 권력이 취하면은 이런 아주 초보적인 사실도 왕왕 망각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하늘을 찌르기에 인기가 높다고 하더라도 임기가 정해진 대통령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도 퇴임 후에는 재직 중의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 받겠다라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맞습니다. 자신만은 예외이고 자신만은 변명이 가능하며 자신에게는 법의 형평이 비켜가야 한다는 특권의식은 스스로 내던져야 합니다. 그런 자세는 집권 여당 모두가 가져야 하지요. 그게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첩경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무척 안타까운데요. 그 말 많던 조국 가족에 대한 사법 판단이 내려졌죠. 과잉 수사, 무리한 수사라고 하면서 내가 조국이다 라고 하며 조국 수호 검찰개혁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장애내 서초동 일대를 교통마비시킨 그 사안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어떻게 내려졌습니까? 표창장 위조건 등은 유죄로 인정되었고 거기다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증거를 훼손하려는 자세에 대해서 법원은 4년 징역형에 바로 법정에서 구속시켜 버렸죠. 제대로 된 집권 여당이라면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집권 여당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도 안 찹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잔인한 판결이라면서 사법개혁에 대한 새로운 문제 제기가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국의 4대 의혹 중에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의원직을 내던지겠다고 TV에서 나와서 그렇게 떠들던 그 김종민은 아마 별나라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고는 180석 다수당의 기고만장함이 스멀스멀 배어나오고 있죠.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는 우상호 의원은 어떻습니까? 감정이 섞인 판결로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원은 사법부는 검찰의 개라고 했다 합니다. 이제는 판사가 검찰의 개가 되는 이런 이야기죠. 자기 편이 아니면 무조건 나쁜 편으로 보는 그런 버릇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가 없다고 했는데 정말 집권 여당의 이러한 반응을 보니 그 표현이 절절하게 맞다는 느낌이 들지요. 조국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경력 조작을
독자적으로 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잠시나마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있었다면은 특히나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 피고인이기 때문에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반성한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맞는데도 오히려 저가 항소에서 다투겠다고 그 잘난 트위터에다가 또 글을 올렸더군요. 이 양반은 도대체 검찰에서는 묵비권, 법정에 가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서 입을 쫙 봉하면서 트위터에는 시도 때도 없이 글을 날려대는 것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뇌구조를 가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국민 이기는 권력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업참마속의 자세로 이제라도 주위에 이런 자들을 단속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수사 기소권 분리, 공수처 설치 아니면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처럼 한번 대통령이 되면 퇴임 후에는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들은 면책 특권을 가진다는 그런 법을 만들어 본들 민심의 도도한 흐름 앞에 아무런 안전보장책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